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첫째 주 눈먼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0시부터 미국 동부 및 걸프 항만에서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5만 명의 부두 노동자가 참여한 이번 파업은 1977년 이후 47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과 항만 자동화입니다. 임금 인상의 경우는 노조인 ILA (International Longshoremen's Association은 6년의 계약 기간 동안 77%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사측인 USMX (United States Maritime Alliance는 6년 동안 50%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사측인 USMX는 항만 자동화 내용을 계약에 넣겠다고 하고, 노조인 ILA는 항만 자동화가 일자리를 뺐기 때문에 절대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임금 인상 문제는 양측의 77% 인상과 50% 인상은 어렵지 않게 중간에서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항만 자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CNN 뉴스의 헤드라인을 쭉 살펴보면서 미국 동부 항만 파업의 첫날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약 5만 명의 노동자가 미국 동부와 걸프 항만에서 파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은 과일, 채소, 초콜릿 그리고 가구 등의 파업 영향이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즉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신선식품 쪽에 타격이 클 거란 얘기죠. 다음은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선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큰 수익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선사와 터미널은 자동화를 원하는데 노동자들은 이 조류를 되돌리려고 한다는 것이고, 노조는 로봇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항만 자동화를 반대한다는 것이죠. 사진 속의 글씨를 보면 자동화는 가족을 해치고 노조는 일자리 보호를 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점점 심각해지는데 정부는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파업은 노조의 단체 협상 과정이므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이겠죠. 노조의 표가 훨씬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USMX와 ILA 사이의 협상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서를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체 교섭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과 복리후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외국 소유의 해운회사를 대표하는 USMX가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ILA 노동자들이 기여한 가치에 대해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오퍼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운업체들은 팬데믹 이후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으며 어떤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 수익이 8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수익에 따라 주주들은 전무후무한 기록적인 이익을 챙겼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항만 작업을 멈추지 않으려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작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의미 있는 임금 인상을 해주는 것이 공정합니다. 우리나라가 허리케인 헐린의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부두 노동자들은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해운업체가 전무후무한 기록적인 이익을 얻고도 필수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한 임금 협상을 거부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행정부는 USMX 이사회를 포함하여 외국 해운회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한 가격 폭리 행위가 있는지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이제 USMX는 우리 경제 회복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하는 ILA 노동자와 공정한 계약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바이든은 노조 편에 서 있고 이번 파업은 사용자 쪽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 이번 파업에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행정부가 개입하는 그 자체가 사용자 쪽 편을 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조업자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가만히 있으니 의회가 파업 종식에 나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파업이 길어야 2-3주 정도 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를 파업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파업에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미국 교통부가 해운회사에 포트 컨제스천 서차지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선사들이 9월 말에 발표하기를 적게는 1,000불에서 많게는 3,000불까지 포트 컨제스천 서차지를 받겠다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아까 성명서에서 해운회사의 가격 폭리 행위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미국 정부가 받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해운회사들이 어떻게 할지 아주 궁금합니다. 어제 신문에서 미국 동안 운임이 6,000불에서 30,000불까지 올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약간 오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동부 항만 파업이 시작되었지만 인터넷으로 운임을 조회해보니 부산 LA는 10월 상반기에는 5,000불, 10월 하반기에는 8,000불이고 파업이 직접 진행되고 있는 부산 사반나는 10월 상반기가 6,000불, 10월 하반기가 9,000불입니다. 서부 항만은 동부 항만 화물이 몰려들 것이므로 운임을 올리는 것 같고, 화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동부는 해운회사의 운항 비용이 증가하니까 운임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파업이 2-3주 정도 갈 것이라고 많은 곳에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안에 파업이 중단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2-3주 동안에 수십 척의 선박들이 미국 동부와 걸프 항구 앞에서 마냥 대기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멕시코만 근처에 서인도 제도 섬에다가 컨테이너를 내려놓고 배는 운항을 계속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이면약관을 보면 전쟁이나 파업이나 전염병 등 어떤 이유든 간에 선사들이 컨테이너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컨테이너를 원래의 도착항이 아닌 다른 근처 항공에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것으로 운송 계약은 종료되고, 그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수출입 하주가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가는 컨테이너를 엉뚱한 섬나라에 내려놓는 것도 화가 나는데, 미국까지 다시 보내는 추가 운송료를 수출입 하주가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이후의 영업적 측면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선사하지 않겠지만, 한번 엉뚱한 항구에 내려놓은 컨테이너를 원래의 미국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부 항만 파업 중에 선박들이 컨테이너를 실은 채로 항구 밖에서 2-3주 대기하면 그 배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와야 하는 11월 중하순에 아시아 지역에 배가 없게 됩니다. MT 컨테이너 공급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또 운임 폭등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골치 아픈 이슈가 벌어질 수 있으므로 파업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